자, 직선 두 개 서로 다른 극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여기 안에다가 또 하나 변수를 둡니다. 자, 도선을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모양이 어떤 거냐면 이해 가죠? 이런 말고 자석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요거 전류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칠판의 기준으로 말굽 자석이 있다면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지? 들어가고 있는 모양? 그러면 사기력선 배웠고 얘 플러스, 마이너스,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 이렇게 하면 얘네가 또 동심원상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역시 오른손을 갖고 우리가 얘네가 갖고 있는 힘의 방향을 찾게 되거든. 자, 즉 말굽자석에 여기 도선을 놓으면 어떤 경우는 얘가 위로 붕 뜨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앉기도 한대. 이렇게 얘네가 힘을 갖는 방향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서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이 이동하는 방향 N에서 나와서 S로 간다. 그 방향 그대로 일치하고 이 엄지손가락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갖는 방향 발생하지.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어떠냐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하고 일치한다고 보면 돼. 자, 이거 장풍은 손바닥의 힘의 방향이지, 그지? 그래서 N에서 S 칠판으로 엄지손가락 집어넣는 모양 하면 손바닥이 향한 거 힘의 방향. 즉 말굽 자석에 이렇게 막대 도선이 지나가면 이 도선은 위로 붕 뜬다 이거야. 전류가 흐를 동안 붕 떠 있다가 전류가 멈추면 툭 떨어지겠지. 자, 그러면 요거 방향을 또 바꾸는 것도 하는데 요 방향 위로 붕 뜰 때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붕 뜨는 거 떨어지는 거 요 방향을 또 바꿔낼 수 있대. 첫 번째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내면 돼요. 여기가 S 똑같이 N극 도선의 방향을 이번에는 칠판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 N에서 S 자기력선 이렇게 손가락의 방향을 N, S 일치시켜 주시고요. 전류 엄지손가락으로 찾아주세요. 엄지손가락 N, S 찾아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 말굽자석이 있어요. 자, NS 찾아주면 얘네는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아래쪽이지? 즉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받아요. 자, 그럼 이건 외워야겠지? 전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힘.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힘의 방향. 근데 여기서 다행히 문제에 주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찾는 게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을 고르시오. 위인지 아래인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류라고 했다, 자기장이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뭐 내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가 이동했다고 하고 N극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킨다라고 하고 막 헷갈리잖아. 그럼 얘는 그냥 손바닥이 향한 방향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6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만. 태유야, 6번에 1번 알겠어? 방향? 응? 방향 기억니은데 글로 기억, 그치?
자, N극, S극, 전류의 방향, 손가락의 방향. 그러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지. 그래서 기억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N극이고 얘가 S야. N에서 S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양이네. 자, N에서 S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가고 있으면 얘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 되겠네. 리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도선 말굽 자석에 이런 휘어진 말굽 자석에 이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힘을 받는 정도가 다르대. 근데 이거는 무엇하고 똑같냐면 수도꼭지를 콸콸콸 틀어요. 수도꼭지를 콸콸콸 틀었을 때 물이 막 나와. 그러면 이 물이 힘을 가장 많이 받는다? 라는 말은 가장 많이 튀어나간다 라고 봤을 때 손을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완전 수직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정도가 물이 서방으로 많이 튀겠지. 그래서 손가락을 손 이렇게 옆면으로 펼칠 때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런 뭐 접시 같은 거 닦는다고 했을 때 물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세워서 닦진 않아. 그치?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닦으잖아. 설거지 해봤지 다들? 엄마 많이 도와줘.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네가 자기장이 받는 이 방향하고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이 이게 입체적인 그림이라서 그렇지. 얘네 보면 딱 수직일 때 최대 힘을 받고요. 얘네가 점점점 틀어져서 얘랑 나란히 있게 되면 마치 접시를 세워서 물을 이렇게 해듯이 그러면 옆에 있는 물은 그냥 아래로 뚝뚝뚝 떨어지잖아. 그치? 힘을 가장 적게 받는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플러스 강의에 2번 보면 수직일 때 최대 그리고 평행할 때 최소. 이건 마치 수도꼭지에 물 나왔을 때 언제 가장 많이 튀게 만드냐, 가장 많이 만나서 얘를 수압으로 닦아내느냐, 요거하고 원리가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이 네모칸 밑에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대. 즉 전류가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N극, S극은 안 바뀌었다고 치면 얘는 위로 이동할 것이고 전류가 반대로 밖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다. N극, S극은 변하지 않는다 하면 손목이 N극, S 나오는 방향 아래쪽으로 얘네가 힘을 받는다라는 거 알아냈잖아. 근데 요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가 되지. 전류 방향 반대되니까 힘의 방향 똑같이 반대. 올라가던 게 아래로 떨어지고. 자, 전류를 반대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요번에는 자, 전류의 방향을 고정했어. 어떻게 했냐면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 손바닥이 향한 방향? 위잖아. 근데 N극과 S극을 싹 바꿔줄게. 여기를 N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S극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전류의 방향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방향이 되겠지. 손목이 N극의 방향, 손가락이 S, N에서 나가서 간다. 전류가 칠판 안으로 들어간다. 방향이 어떻게 됐어?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 됐지. 아까는 올라가는 방향인데 이번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됐어. 즉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힘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역시 자석의 극이 바뀌면 역시 힘의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자석의 극하고 힘의
동시에 바꿔줄 거야. 처음엔 어떤 거였냐면 얘가 S, 얘가 N급, 전류가 칠판으로 들어가는 그림. 그래서 얘가 위로 힘을 받았었어. 그리고 전류를 반대로 했어. 전류만 S에 튀어나오고 있으면 이번에는 힘의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 됐어. 그리고 역시 전류의 방향은 첫 번째하고 똑같이 해주고 들어가는 모양. 그리고 얘를 N급 S로 해줘. 그러면 이런 방향에 돼서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 돼. 즉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방향하고 다르지? 자석의 극만 바꾼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하고 자석의 극을 동시에 바꿔줄 거야. 첫 번째 그림에서. 이거는 자석의 극만. 자, 이번에는 전류와 자석을 모두 다. 자, 처음에 SN이었으니까 이번에 S로 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할게. 그러면 손목이 N급, 손가락이 S 해서 전류가 앞으로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손이 향하는 방향이 역시 어때? 위쪽이지? 즉 똑같아지네? 전류의 방향이 반대, 자석의 극이 반대하면 처음하고 똑같이 된대.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 나머지 다 하고 얘가 만약에 아래로 떨어졌어?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얘는 어디로 갈까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가 돼서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를 전류의 방향하고 극을 모두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하고 똑같이 아래로 되겠죠. 얘가 N극이건 S극이건 이건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7번하고 7번만 풀어보세요. 7번만. 말고. 8체 같아. 여진이 X O O X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지 않고 관계 있죠. 자기장, 전류의 방향 다 관계 있어요.
역시 힘의 세기는 전류가 세일수록 세고요. 자석이 갖고 있는 자체 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리고 날아날 때 가장 힘을 적게 받고 수직일 때 가장 최대로 받게 돼요. 자, 그럼 다시 본문 B번에 3번으로 올게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같은 말이지. 자석이 세면 자기장이 세겠지. 그리고 전류와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크고 평행일 때 가장 적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국 자석 안에 도선을 하나만 깔았는데 이번에는 도선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원형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같은 방향이야. 아까 했던 요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얘는 요번에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네모나게 만들었어. 자, 그랬을 때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어떤 힘을 받느냐 요거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쪽이 N극이다. 그리고 여기가 S다. 자석이 두 개건 말굽이건 뭐 같은 효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알아두셔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74페이지 4번의 내용 갖고 할게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여기는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마치 원형 도선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요 도선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을 거야. 얘 제끼고 얘부터 생각할게. N극이 손목 S가 여기 앞에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여기 부분은 손바닥이 향해 있는 방향 위로 힘을 받을 거야. 위로 얘는 올라가는 힘을 받을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안쪽으로 엄지손가락 전류가 흘러가는 모양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거야. 그러면 요게 네모난 모양이었어. 얘는 위로 받고 얘는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도는 방향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맞죠? 자, 이렇게 돌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돌고 나면요. 자, 여기 N극, 여기 S. 자, 돌아서 요번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돼버리겠지. 중간에 이렇게 서버린 거야. 이렇게 돌고 중간에 이렇게 되면 전류의 방향 얘가 흘러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있는 애가 위쪽으로 오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N에서 S로 가고 이렇게 힘을 최대한 받아서 얘가 이 상태로 멈춰. 이 상태로 멈추면 계속 돌아가지 않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가전제품에 사용하게 되는데 정유자라는 걸 집어넣어. 정유자는 일시적으로 전류를 플러스 마이너스 흘러가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번에 바꿔줘서 밖에서 안으로 튀어나온 모양, 들어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얘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거든? 즉, 그걸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바꿔줌으로써 얘가 계속 회전할 수 있게끔 해줘. 정류자가. 그래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을 이용해서 전동기로 사용한다. 전동기, 대표적으로 선풍기.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방향이 한쪽이지. 한 번 돌아가고 멈추면 선풍기가 아니지. 계속 돌게끔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힘의 방향 찾는 거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제끼고 전류 방향과 일치해서 N극, S극 찾아주면 돼. 전류가 튀어나오고 있으면 손바닥이 향하고 얘도 요거를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N극, S극 일치해 주시고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해볼게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극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쪽이, 자, A, B가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이 될 것이고, C, D는 이렇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 되겠지. 이렇게 돌겠지. 자,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니 시계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지. 아까 전류의 극을 바꿨을 때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와 똑같은 내용이야. 그럼 자석의 극을 또 바꿔줘. 그럼 얘는 어디로 이동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짐작하건대 전류의 방향과 자석의 극을 바꾸면 처음과 똑같은 방향이 될 것이다. 짐작하죠? 자, 8번 풀어보세요. 되게 졸려? 여진이 과학만 듣을까? 수학도 들어 여기서? 네. 누구 두 명이 있었는데? 과학만 들은 거? 승현이가 과학만 지연이. 하루 굉장히 어려워. 자, 진아야 8번, 1번은? 응? A 부분은 요거랑 똑같네? 화살표 방향, 전류 방향이만 반대야.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아래 방향 O. B 부분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겠지? X. 자, 코일은 니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자, A, B가 아래로 떨어지고 B는 위로 받으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O. 니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반시계 방향 O. 4번은 센 자석은 속도가 빨라지겠지. X.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회전하는 세기가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져. 속력에 달라져. 세기는 이 빠르기하고 관계가 있죠? 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속력의 력자는 힘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X죠? OX, OX, X. 자, 그럼 이런 거 우리 어디다 사용하냐면 세탁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주로 그렇죠. 선풍기, 전기,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 모양이 있으면 얘네가 같은 원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75페이지에 9번을 보면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한 거 선풍기 정답. 전자석은 그냥 하나의 자석을 만든 거고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 X. 디귿 세탁기
이동기 맞고요. 스피커는 얘네가 이동하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걸 이용을 한대. 그래서 역시 이동하는 이 운동 능력을 이용한 것이니까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자, 그럼 이제 78페이지 풀어보자. 78페이지. 내가 2019년도까지 중국에 한 5년 살다 왔거든?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에서도 과외를 했어. 과학을. 거기서 일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기업들이 너무 재밌어. 중국 문화에 대해서. 내가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 산 얘기해줬나? 그러면 친구 생일이라서 파리바게트, 중국에도 파리바게트도 있고 뜨레즈로 다 있어.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나간 거야. 그리고 막 거기 막 스위스 외국 애들 막 있잖아? 그러면 양반김 갖고 밥 싸먹고 그런다 걔네들. 학교 가면 얘네들 반찬 입맛이 안 맞으면 얘네들이 반찬 좀 싸와. 그래서 막 양반김이 제일 인기가 많고 멸치 되게 좋아. 멸치, 잔멸치, 지리멸치 이거 설탕 넣고 약간 볶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애들한테 하나씩 주면 애들이 그거 받아 먹으려고 줄 서 있대. 근데 말로 얘기하면 작은 물고기를 먹었어야가 되는데 멸치라는 명칭이 없어. 작은 물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쌌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멸치인 거야. 일한 아줌마가 여기 작은 물고기 없냐?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물고기가 필요하대.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멸치였어. 근데 파리바게트 갔을 때가 대박이야. 근데 아는 애가 나이가 지인이 40살이야. 그래서 가서 처음에 말도 잘 못할 때 파리바게트 중국 직원 찬뜩 있는데 한국 사람 없어. 그래 가서 요거 달라고 손가락질 하고 그랬어. 근데 거기서 막 계산하면서 뭐 현금이냐 뭐 카드냐 이거 물어봐. 뭐 현금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또 뭘 물어봐. 그럼 몇 개 필요하냐고 물어봐. 몇 개? 우리 뭐라고 생각해? 초지. 당연히 초지. 40개 했어. 40? 왜? 왜 벌써? 케이크 다 40개. 아니야. 근데 40개라고 40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을 완전 경멸하듯이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막 이래. 시엄마 뭐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봐.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뭔지 알아? 중국은 케이크 사면 접시하고 포크를 서비스로 주는데 이 작은 케이크 하나를 40명이 나눠 먹는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 완전 경멸하듯이 막 이게 뭐라고 이 녀석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냥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개 줘버리고 보낸 거야. 어찌나 창피하든지 이 중국말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문화 차이인지도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머리 잘 안 감는 걸로 유명해. 그리고 거기도 스타벅스가 있다? 스타벅스 이 유리 창가에 벤치 같은 넓적한 의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한 5명이 그냥 서로 모르지만 앉아있을 수 있어. 근데 이 머리 기대는 이쪽에 뿌해. 머리 문지르는데 여기가 뿌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함부로 기대게 여기. 어쩜 이렇게 줄무늬처럼 누가 보면 안개창처럼 뿌해. 띠를 만들어. 그래서 중국 하면 또 화장실이 또 그렇잖아. 정말 칸막이 없는 화장실에서도 일도 한번 봐본 적도 있고 여기 옆에 아줌마 쪼그리고 앉아있고 저기 문이 하나도 없어. 그냥 변기만 뚝뚝 딱 있어. 공원에 갔는데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애들은 괜찮은데 어른이 뭐 피크닉 간다고 막 맥주 사들고 막 케이크 치킨 사갖고 가. 근데 먹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 어쩔 수 없어. 싸는 거보다 화장실 가는 게 낫잖아. 더러운지는 알지만 가. 그러면은 막 어디에 막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 막 모여 있는 거, 거기 그 물 막혔어. 그러면 그 위에다가 아줌마들이 계속 오줌을 싸는 거야. 오줌을 싸서 똥이 점점 더 앞으로 밀려 들어가. 정말 대박이었어. 아주 큰 경험이었어. 그런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되게 깔끔하게 문화가 그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많이 바뀌었대. 막 목욕 많이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깔끔한 사람도 되게 많고 여전히 되게 잘 안 씻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대. 재밌었어. 남편은 아직도 중국에 있어. 그래서 중국에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애들 데리고 나만 들어왔어. 3명만. 남편 중국에 돈 벌고 외국인 노동자야. 우리 애는 중국 학교에서 1년 다녔었어. 그래서 그 반찬이 또 애가 또 까자마자 그래갖고 반찬이 입에 안 맞아갖고 장조림, 김, 멸치 이런 걸 저기 도시락으로 주변 반찬으로 같이 줬지. 중국 학교를 다니니까 음식이 완전 중국식 나오는 거야. 한국 사람 배려하지 않아. 그리고 그쪽 문화는 우리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문화하고 아직 비슷해서 선생님들이 엄마들한테 선물 받는 걸 당연시 생각해요. 최고 인기 많은 선물이 뭔지 알아? 서로시요. 서로서 한 세트 풀 세트로 사주잖아. 그러면 밥 먹을 때 머리 쓰다듬어주고 뭐 잘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거 다 미리 설명해주고 다 한대. 화장품. 한방 화장품이라서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설화수거든. 그게 완전 뭐 이렇게 때 되면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듯이 당연히 설화수 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면세점에서 사서 선생님한테 보내줬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연락 오고 막 그래. 시에시에. 중국어는 딱 공부를 하다가 중국의 입구에서 들어가다가 알았고 아직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쉽지? 그래도 한국이 훨씬 좋더라. 오니까 진짜 막 아이패드가 고장나서 아이패드 수리점에 갔어. 근데 거기서는 이름을 부르더라. 정혜원 고객님? 근데 그 직원이 남자인 거야. 남자가 한국말로 정혜원 고객님한테 너무 좋은 거야. 한국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중국에서는 억양도 많이 달라서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없어. 확실히 한국 사람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 그 말투가 한국은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걔는 에? 이렇게 하잖아. 그 추임새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조금 한국 사람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중국 사람도 괜찮은 사람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우리나라 여자들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에 오면 밥하고 애들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거기는 남자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대.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들이 체력이 좋은 남자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 해서 남편이 음식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결혼할 때도 음식 잘해? 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괜찮은 중국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